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책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책 소개를 하게 된 이유가 주중에 한 회원분이랑 좀 통화를 하다가 자산이 꽤 큰 분이시거든요. 꽤 큰 분이고 주식도 성공적으로 잘 해서 자산도 꽤 커진 분이시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전화상이니까요. 그래서 책을 뭐 이런 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 그 카페 회원분들도 꼭 보셨으면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문병로 교수의 매트릭 스튜디오인 책인 것이고, 이게 2014년 정도에 나온 책이니까요. 뭐 한 7년 정도 된 거죠. 책값은 17,000원. 이고 페이지는 한 4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목차가 있긴 한데 이 목차만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그저 그런 책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좀 보면 일단 사실 책을 누구에게 이렇게 권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도 있고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래서 책 소개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아주 가볍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좀 하겠고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책방에서 그 골랐을 때 보통 저는 이제 책방에 가면 뭐 목차, 머리말 이런 걸 읽지만 최대한 좀 아주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눈으로 한번 쓱 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도 좀 곱씹어 봐야겠다 싶으면 들고 오는 거죠, 집에. 근데 이제 여기에 맨 마지막 정도 443페이지에 보면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14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데이터로 실험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21세기의 주식시장에 놀랍게도 갈릴레이 시대처럼 신화에 불과한 믿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장에서 의심 없이 인용하는 이평선 돌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볼린저 밴드 등의 예우는 대부분 시중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심지어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시장에서 신봉되는 캔들 패턴 대부분은 적중률이 50%로 근처로 눈 감고 찍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일부 패턴들만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약과다. 뭐 이런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현재 이 책의 목차가 여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목차에 보면은 이 초반 목차의 내용에는 어, 뭐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시장 관찰, 재무제표 이런 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용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패턴이라고 해보면 어떤 패턴에서 어떤 캔들에서 뭐 어떤 비법처럼 이야기해오는, 혹은 뭐 이동평균선의 20일을 돌파할 때는 어떤지, 그리고 뭐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뭐 베타라든지,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했었던 그러니까 증권 자격증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딸 때 뭐 CAPM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다 과학적으로는 대부분 쓸모없다라고 알려진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흔히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어떠한 선입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해요. 베타가 필요 없다는 건 알지만 베타를 보게 되기도 하고, 이평선이랑 어떤 뭐 캔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걸 봐왔던 사람으로서 한 번씩 또 확인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검증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5장에서 여기 보면은 변동성 다스리기라는 요 챕터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산술 평균, 뭐 기하 평균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깊이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투자자나 뭐 전문 투자자 둘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좀 쓰여진 책으로 느껴지고요. 어, 그러니까 이 책을 만약에 보신다면 뭐 앞에 내용은 뭐 가볍게 볼 수 있죠. 1, 2, 3, 4 정도까지는. 근데 5장 변동성 다스리기는 좀 보고 생각해보고 할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책이 떠올랐고, 주말 내내 다 읽어봤는데 다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책을 좀 금방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책 읽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머릿속이. 자꾸 이렇게 책을 보면서도 다른 책도 생각나고 핸드폰도 울리고 뉴스도 많고. 근데 사실 이런 뉴스나 이런 잡음들이 주식시장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의 기대 수익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시간도 할애 못하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꼭 주식 투자자라면 알고 넘어갈 내용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내가 뭐 받아들일 내용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그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잊고 지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변하지 않을 내용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고 나보면 뭐 우상향한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때는 그 시점에 살았던 그 구간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았죠. 근데 지나고 나보면 항상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장부가치, 그러니까 자본이죠. 장부가치와 이 장부가치의 이 상승률과 이 주식의 상승률은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뭐 다룬 책들이 사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회원분들에게는 꼭 읽어볼 책으로 그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뭐 그런 책도 좀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 이야기는 나오고 이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 장부 가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실적에 따라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한참 고생하고요. 또 너무 빠지면 또 한참이 좋은 시절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을 2000년 이후라든지 2008년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어, 보상이 있었고, 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또 대가가 있고, 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최근에 보면 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가도 치러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일단 이 첫 번째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하 평균, 산수 평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이죠. 뭐 기하 평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즉 복리 주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술 평균이 아닌 기하 평균에 유리하도록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 셰넌의 도깨비라든지 뭐 켈리의 어떤 배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이제 다 유명한 내용이니까 다들 아실 내용이고 거기에서 사실 저희는 음, 이 책을 예전에 보기 이전에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회원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걸 이런 어떤 기반으로 좀 나눠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산이 이만큼이 있으면 아이고, 너무 못 그랬네. 자산이 이만큼이 있으면 저희는 한 절반 정도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반 정도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 여기에서 현금을 한 절반 정도, 개별 주식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눈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시장이라는 것에 투자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것도 시장을 계속 매수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한 20년, 30년 계속 매수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안에서도 뭐 지금은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지수에다가 매도 없이 계속 사는 것만 매수만 하는 가정에서라면 S&P 500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내가 2, 30년 후에가 아니라 5년이든 10년 정도 후에 찾아야 될 언제 찾을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안에 혹은 5년 6년 안에 언젠간 찾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혼합형 있죠?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책을 좀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거죠. 오래 하기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든 개별 주식이든 장기적으로 오래 해서 복리 수익을 얻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개별 종목도 역시 장기적으로 하지만 수없이 짧은 기간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죠. 매수 매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임에서는 현금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 평균을 높이는데 플러스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끊임없이 사고 팔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볼 때는 그냥 S&P 500 지수를 편입하는 게뭐 유리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대신에 한 30년 투자할 거야 라고 한 상황에서 한 20년 투자하고 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다시 현금의 비중이 또 들어가야 되거나 혼합형 채권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개별 주식 같은 거를 투자할 때는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이 책을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것 주식을 투자할 때 조금 더 기업 평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가 추가되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떤 철학과 좀 비슷한 부분이 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게 여기에서는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어떤 지표들을 어, 실 그냥 아주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평균을 냈거든요.
근데 윌리엄 오닐처럼 가격과 어떤 실적을 같이 결합해서 뭔가 통계를 냈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가격이라는 부분만 딱 보고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잡주도 포함되고 아주 무거운 주식도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실적이라는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윌리엄 오닐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실적이라는 부분까지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의 어떤 지침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가격만 보니까 조금 오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많은 어떠한 내용들, 우리가 흔히 알고 들어봤던 내용들을 검증한 책이고, 그 안에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장부 가치와 주가의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 다만 주가라는 것은 이 변동성이 좀 더 심한 거죠, 장부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의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옛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끝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논리 이론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뭐 그런 이유에서 좀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좀 책이 뭐 재밌는 편인 것 같아요. 볼만한 것 같고, 이런 책이 한번 빠지면 나중에 이게 알고리즘 투자에 또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빠지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서 내 거를 찾는 거고, 내 철학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면 딱 이게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 안 하잖아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예외인 것 같아요.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고, 저는 워렌 버핏이 아니고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 분할 매수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일주일 동안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뭐 이맘때 또 책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책을 볼지 아직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괜찮은 책이 있으면 좀 뒤졌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다음 주에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